공법 종류별 특징 및 관리사항이네요. 얘도 한 가지, 두 가지 물어봤죠. 그쵸? 그리고 얘는 전체적인 거를 뜻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도형, 동글뱅이 2개, 세모 하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요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를 보니까 안밀이란 이라고 썼네. 그쵸? 그래서 안밀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안밀에 대한 키워드는 뭘까요? 간극수소산.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간극수소산 어쩌고저쩌고 뭔가 쓰면 되겠죠. 잔류치마 제거. 뭐 그것도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따른 특징은 뭐고 여기에 따른 관리해야 되는 사항들은 뭐가 있습니다 라고 또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다른 양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죠? 어디는 정의를 쓰고 있고 어디는 이제 본론에 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하는 양식이 이제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은 이 부분이 충분하게 정의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계속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연습하는 거다. 교재 있는 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부 다 잘 못 외웠어. 그럼 실수를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처럼 5가지 써야 되는데 한 가지 못 썼어. 점수 1점 빠지고 점수 2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 그거다. 한번 만들어 보자. 연습해 보자. 나만의 답안지를 만들어 보자. 그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는 공부방이니까 원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밀의 기본 원리는요. 2가지의 그래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3가지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거랑 3가지 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중을 주고요. 여기에 따른 세트먼트가 발생을 합니다. 연약 집안에서는 가로축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쓴다?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시간을 적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중을 이렇게 하겠죠. 그 이야기인 즉슨 프리로딩을 하고 집안을 이런 식으로 안밀, 치마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리로딩 한 거를 우리가 하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것을 우리는 IJ자를 써서 재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잔류 치마가 추가적으로 없다 라고 했을 땐 얘는 하중을 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의제자라고 해서 재하라고 합니다. 읽는 건 똑같아. 저는 이거를 재하랑 다르게 읽을 수가 없더라고. 발음이 안 좋은지 그냥 재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제, 어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 예정 준공 1이 되겠죠. 이 이야기예요. 저는요, 그냥 한글로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뭐 TF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임 파이널이에요, 교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침하는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금방 치마가 됐죠. 그래서 얘는 SI, 즉시 치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치마량이 있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SC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얘가 이제 1차 안밀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SS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크리프 치마, 2차 안밀 치마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재는 뭐 TF는 뭐고 TL은 뭐고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써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고 싶으면 적어도 돼요. 네, 지금 교재는 적어져 있는데 적었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다? 노말 그냥 60점을 기준으로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원리라고 그랬으니까 무엇을 해서 무엇이 되면은 됩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면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그래프가 위쪽에도 있고 밑에 쪽에도 있어요. 그러면 몇 줄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줄 정도 써주시면 될 거고요. 5줄을 써준다 그러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칸이 딱 세 칸이 딱 맞아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원리를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되네요. 그래서 가로축은 그냥 시간 t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얘를 똑같이 하중을 가져가지 않을 거고요. 하중은 써도 돼.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와도 되는데 저는 조금 또 다른 거를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전 응력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침하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세틀먼트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간국수예요. 간국수화.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1차 안밀인지 좀 전에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뭐가 뭐고 그러면 공사 준공이 언제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어. 전 응력은 일정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전 응력은 유효 응력 더하기 간국 수압이다. 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 응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전 응력과 똑같아지고요. 그에 반해서 간국 수압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제로가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걔가 이제 간국 수압 제로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원래부터 있는 정수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요게 하중을 집어넣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중을 집어넣을 거니까 갑자기 하중을 올리게 되면 간국수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효 응력이 점점 커지면은 다시 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얘는 뭐고요, 얘는 뭐고요, 얘는 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추가 과잉 간극수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 뭐 해주시면 돼? 뭐가 어떻게 되세요? 뭐가 어떻게 되세요? 뭐가 어떻게 되세요? 뭐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네. 그러면 얘는 뭐야? 네모 박스가 3개. 얘는 네모 박스가 4개. 입맛 다시는 대로 골라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했을까요? 첫 번째 페이지 22줄을 어느 한 빈 공간을 만들고 21줄만 쓰고 넘어가고 이런 거 없게끔 나는 내 마음대로 22줄을 이쪽 2번에 있는 사항을 충분히 써서 22줄을 맞출 거야. 아니야, 나는 3번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써서 맞출 거야.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수준이 왔다면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거를 가져가도 되고요. 이거를 가져가셔도 돼.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든 점수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세 번째 내용은 나는 많이 쓸 거야, 조금 쓸 거야. 이게 미리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 두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제목에 들어가는 내용을 미리 계산을 하시고 줄수 계산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면 답안지를 그죠?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그렸다면은 이 그래프에다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거 다 써주셔야 돼요. 얘 지금 안 써줬을 뿐이야. 그죠? 그런데 답안지를 쓰다 보니까 나는 이제 조금 실력이 올라왔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하십시오. 얘 여기 중간에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뭐 좀 추가적으로 플로우 차트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한 가지, 두 가지.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 또 있어.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 하나. 예. 여기다 막 4가지를 집어넣어. 예,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 이렇게 많이 쓰면은 분명히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했는데 잘 안 떠올라요. 100분이라는 이 시간이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망해버린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까지는 썼다 라고 치고요. 원리 밑에를 보니까 교재에는 공법 결정 절차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안밀 공법 결정 절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 절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교재를 보겠습니다. 조건, 고려사항. 이게 있죠. 앞부분에.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 쓰고 있는 N은요, 결국 엑스트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물어본 거를 쓰는 건 아니고 엑스트라를 쓰고 있는 거고, 여기 물결 표시는 여기랑 상관 있는 애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를 쓰고 있는 건데, 이 엑스트라가 종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요, 고려사항도 쓰고 싶고요. 나는 어떤 조건도 쓰고 싶고요. 저는 어떤 시험, 어떤 조사, 막 쓰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가 22줄로 정해져 있어. 이거를 근데 다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시냐? 했더니 서술형 답안에서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계속 엑스트라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처럼 어떤 절차, 여기다 고려사, 여기다 시험 방법 해가지고 정작 물어본 게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 쓰면서 아는 문제 나와서 흥분하신 거. 절대 흥분하시면 안 돼. 그죠? 물어본 거는 아무리 늦어도 몇 번째 줄에 나온다? 23번째 줄에는 물어본 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페이지를 넘기면은. 빨리 나오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나오시면 되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